통신직 공기업 어디가 제일 입사하기 어려울까요? 인국공, 한전, 마사회, 아니면 의외로 다른 기업일까요? 취준생 입장에서 입사하기까지의 실제 난이도를 오늘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조건, 필기 난이도, 면접 난이도, 경쟁률의 정확한 정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우열이나 일련의 어떤 직장 만족도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통신직 취준생 입장에서 입사 난이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특히 아직 목표 기업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 현재 실력에서 어디를 1순위로 잡고 어디를 같이 지원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서울교통공사 노말 드리겠습니다. 필기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실력만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서류 조건도 없고요. 출제되는 범위가 통신, 무선, 전자 정도에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준비되었다라 그랬을 때 합격하고 나면 면접 경쟁률 1.5대 1이고 PT 면접과 심층 면접 굉장히 평이하게 나오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말 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익스트림하드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통신무선 전자 출제되고 회로이론 출제되고 전기자기학 출제되고 코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지원자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찌되었든지 통신무선 전자를 큰 가닥으로 잡고 준비해 주시면 준비는 가능하겠고요. 서류 조건 토익 800점 이상이고 그리고 기사 하나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서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에 영어 면접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토론 면접 함께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토론이 없었는데 그거였죠. 연기 면접이 이제 토론 면접으로 바뀌면서 직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거냐를 이제 참가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를 영어로 했어요. 이런 영어 면접 전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두 개가 있죠. 한국공항공사랑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는데 인국공 같은 경우는 영어 면접 전형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옛날에는 연기 면접을 끝나고 나면은 질문을 영어로 했어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신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프리토킹이 좀 자연스럽게 되시면은 지원하기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영어 면접을 못하는 게 합격이 안 되는 결격사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토익 800점 이상 되셨을 때 구사하실 수 있는 문장력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스피킹으로 치면은 IM3 정도에서 구사하시는 여러분들 템플릿으로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경쟁률은 1차에서 보통 3에서 4배수, 2차에서 2배수까지 떨어뜨려 놓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형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입니다. 과거에는 익스트림 하드로 올릴만 했는데 지금은 하드로 내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1차 전형이 조금 심플해졌습니다. 원래는 로테이션 면접, 토론 면접, 영어 면접이었는데 로테이션 면접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면접관과 1대1로 5번 돌아가면서 3분씩 면접을 보는 전형이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토론을 진행한 다음에 해당 토론한 것에 대한 면접관과의 1대1, 1대4가 되겠죠.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제 직무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일련의 PT 면접을 토론처럼 진행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직무지식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직무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고도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어야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영어 면접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꺼려하더라. 그리고 공항은 토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스피킹 대체가 안 돼요. 한국공항공사는 700점 이상 확보해 주셔야 되시고요. 지원자 수가 10명 이하이다 라고 하면은 700점 플러스 기사 하나, 10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토익 700점만으로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런 전형의 복잡함 때문에 하드로 올렸어요. 보통 1차에서는 3배수, 2차에서는 1.5배수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하드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비교하자면은 전형이 그래도 조금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페이지 보고서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 PT를 보고서 형식처럼 만들어야 되고요. 다른 기업들은 해당 기술에 대한 고도화 방안, 해당 장애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을 주제로 내는데 반해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기술의 현 주소를 쭉 여러 자료를 줍니다. 한 10장에서 15장 정도 되는 자료를 가지고 이걸 요약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상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요건에 충족하게끔 작성하시는 지원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맞춰서 컨설팅 할 때에도 상당히 이 멘티님들께서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했었던 기업이어서요. 저도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데 쉽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 면접 포함해서 2차 면접에서는 심층 면접 진행되는데 그거는 뭐 다른 기업들 비교했을 때에는 평이하기 때문에요. 하드로 두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요. 하드로 두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 전형이 1차, 2차 나눠서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1차 한 번 면접 보는 것만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 자체가 심플해졌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를 기반해서 그것에 대한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적용하고 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은 요즘에는 단순하게 ICT 지식들을 어디서 문제은행에서 끌어다가 질문하는 형태의 면접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 또는 ICT 기반의 지식이 될 만한 키워드들을 조금 폭넓게 공부해 놓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 집을 그래서 저희가 면접 컨설팅에서도 제공을 드리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면접장에 가셔야지 합격이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한 번 진행할 때 직무 관련해서 그렇게 다대다로 질문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자체는 심플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당황스러워할 수 있다. 당황스러운 것과 어려운 거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전공 질문을 그런 식으로 너무 폭넓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맞추지 못해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맞춰야 된다라 그랬을 때 한국전력공사는 한 60% 정도도 합격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멘티님들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 보면은 그래서 노말로 내립시다. 다른 기업들에 비하자면 전형 자체가 심플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면접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못했다니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합격이 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입사 난이도 노말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난이도가 아니라 입사 난이도죠. 한국철도공사는요 이지로 둘게요. 여러분들이 회로이론과 전기자기학 베이스가 갖춰져 있다면 전기통신 지원하실 때 좋고 전자 쪽 베이스가 조금 더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그 건축의 전기전자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는 필기를 응시하셔서 합격하실 때 기사 가점이 또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사가 많이 있으시면 많이 있으실수록 하나당 4점씩 해서 12점까지 확보가 가능하시거든요. 필기 점수를 12점을 기사를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다. 이 굉장히 좀 전형에 있어서 이점이 많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사 있을수록 쉬워지고요, 난이도가.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격차가 크지는 않아요. 서울교통공사는 5점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필기에서는 가점이 없습니다. 서류에서 가점이 있고요. 한국철도공사는 면접 자체도 10분간 진행되고 질문도 상당히 평이하게 진행되는데 꼬리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걸 가지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라는 느낌이 드는 면접일 텐데요. 그만큼 내가 첫인상을 강렬하게 스마트한 사람이다를 보여주고 나면은 그 뒤에 질문들이 좀 수월하게 풀려가면서 끝이 나는 면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리아는 관상 면접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좋은 인상을 남겨놓고 그거를 10분 동안 유지하는 면접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지로 둘게요. 서울시설공단 입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경쟁률 때문에 서울시설공단이 특별히 전형이 어렵지는 않은데 5대1입니다. 보통 면접의 배수가. 많이들 이제 서울시설공단 저희랑 준비하시면은 불합하는 사례는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합격하시는데 그 배수가 높기 때문에 하도록 두겠습니다. 5대1이에요. PT 면접 진행하고 그 다음 10층 면접 형태로 진행됩니다.
시설에 대한 이해 잘 갖춰져 있다면은 합격하기 쉬운데, 보통 서울시설공단 응시한다라고 하면은 서울교통공사 합격하신다면 서울교통공사 가시는 케이스가 더 많겠죠. 좀 전공을 준비를 한 그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이 시설에 대한, 즉 어떤 구내 통신 설비라든지 또는 이 전체 통신 인프라 어떻게 짜져 있는지 모르고 면접장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CCTV 구조도 모르고 가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주가 되는 면접이어서 면접에서 확 갈립니다. 그래서 하드로 5대1을 뚫으시려면은 그러한 지식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업에서 근무해 보셨을수록 난이도는 낮아지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권역에 따라서 2, 3대1 또는 5대1까지 되죠. 그리고 하드로 올릴게요. 노말로 내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하드로 갑시다. 경쟁률 때문에 하드로 놓을게요. 전형 자체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인바스켓 면접이다, 토론 면접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공기업 직원으로서 또는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마인드 세팅을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원만하게 해주기만 하시면은 그냥 평이한 것 이상으로 점수를 가져가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바스켓에서 과제를 받았는데 내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겠다라는 그 마인드와 실제 수행 자세와 다르게 되면은 거기서 불일치 때문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만 조금만 조율을 미리 해놓고 가시기만 하면은 해당 전형들 어렵지 않고 심층 면접에서 갈리게 되는 면접이다. 그리고 필기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회로 전기 자기학 출제되고 나머지는 통신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공기업 통신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같이 준비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어공학도 출제된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커트라인 보통 60점 중반 정도 또는 70점 극초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빼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하드로 놓을게요. 한국수자원공사 노말로 두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PT 면접과 심층 면접을 합쳐서 20분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PT 20분 동안 작성하시고 나서 면접장 들어가서 끊임없는 꼬리 질문을 20분 동안 탈진할 정도로 받고 나서 끝이 나게 돼요. 필기는 통신, 그 다음에 무선, 전자, 회로 이론은 요즘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렇게 세 가지와 기업 전형 문제.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기업 전형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40문제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NCS 같은 경우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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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에서 40분 동안 보게 되는데, 그것도 1년에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즉 10분 동안 의사소통 붙잡고 있었는데 8문제밖에 못 풀었어. 그러면은 바로 10분 지날 때마다 알람을 주기 때문에 수리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뒤쪽에 가서 과락이 나오거나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시고, 면접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전체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AI와 4차 산업기술, 그 다음에 현재 최신 무선, 유선 통신 인프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드 아닌가요? 자, 여기에서 KAC, 그 다음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현재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공항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로 올렸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낫지 않는가 라고 해서 노말로 내렸습니다. 결코 그렇다고 해서 쉽지는 않아요.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갖춰졌을 때에 합격에 무리가 없습니다. 노말 두겠고요. 베리이진 없을 것 같은데요. 한전 KDN, 여러분들 한전 KDN 하드입니다. 자,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모 회사가 노말인데 한전 KDN이 하드다. 한전 KDN 같은 경우가 이 전력 계통에서 운영될 수 있는 통신, ICT 기술 전체 중에서 주제가 좀 출제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Io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너무 폭넓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유지보수 해주고 하는 것들도 한전 KDN의 역할이기도 하며, 우리가 수용가 측에서 AMI 시스템 구축하고 그걸 스카다에다가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해당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구축해주는 것도 KDN의 역할이고, 그것에 대한 물리 인프라, 예를 들어서 OPGW나 OPNW, 이것도 한전 KDN의 기술이기 때문에 물리적 인프라까지도 KDN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PT 주제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한전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서 하드였습니다. 근데 그 전형이 바뀌어서 노말로 내려온 거고요. 한전 KDN은 그러한 전형이 현재 유지되고 있고 1차, 2차 또 나눠져 있고 하기 때문에 하드로 남겨두었습니다. 단 뭐냐, 필기 합격하기가 쉬워요. 필기 합격 커트라인이 보통 40점대에서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처음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전 KDN 꼭 지원해 보시고 면접의 매운맛을 제대로 느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희망하시는 다른 기업들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DN 준비하실 수 있을 정도로, KDN을 합격하실 수 있을 정도로 멘탈이 단단하고 내가 이 면접을 준비하는 전체 한 3주라는 기간 동안에 엉덩이를 10시간씩 계속 붙이고 있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다 합격입니다. 말씀을 드려요. 인천교통공사 노말로 두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는 LTE 도입이 조금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주제, 그리고 AI 기반으로 하는 주제, 그 다음에 뭐 다른 기업들과 유사하게 5G-R과 같은 주제, 또 태글리스 시스템 같은 것들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우선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들 있고, 열차 무인화가 인천 2호선에 있죠. 이런 주제들이 조금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도 나오시는 키워드들이 PT로 주제가 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준비하시기는 쉽다. 단 그것에 대한 깊이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얼마나 깊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전공의 난이도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서울교통공사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한국공항공사나 한국도로공사나 또는 한전 KDN이나 이런 기업들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 높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말로 두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노말 두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출제 경향이 부산교통공사는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통신기사만 공부해도 될 것 같네 라고 이제 매년 공부를 해오시다가 올해 2026년도 상반기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거는 9급 수준 이상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라는 느낌을 또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즉 좀 공부해야 되는 것이 폭넓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아주 낮지는 않아요. 70점대 정도에서 보통 형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필기가 조금 타이트한 편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나면은 출제될 수 있는 이제 PT 주제라든지 또는 이제 PT 면접 같은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상황 면접으로 대체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질문이 조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평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평이한 것밖에 안 물어봤어요. 또는 자소서 기반으로밖에 안 물어봤어요. 라고 좀 답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셨을 때의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서는 기술에 대해서 심층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조금 덜하다.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내가 작성한 내용들 이런 거는 뭔데 수행하신 거예요? 이거를 부산교통공사에 입사하시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간접적 이해를 좀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정도 이게 수준이다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말로 두겠습니다. KBS는 방송을 준비를 아예 염두하지 않았다. 익스트림리 하드고요. 방송을 평소에 준비를 했다? 그럼 하드 정도까지 내려오겠습니다. KBS는 1차, 2차 전형으로 나눠지고 필기 전형에서 전공 필기를 주관식으로 보면서 전공 논술이 포함이 됐죠. 옛날에는 K셋이라는 NCS와 유사한 전형을 도입을 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방송 시사도 추가가 됐습니다. 방송 시사는 채점 비중이 30% 그리고 전공과 전공 논술이 70%를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시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맞추기만 하면은 반타작 이하여도 합격을 합니다. 근데 방송 논술이 방송에 대한 인프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1차 면접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고 나서 보는 게 1-2차 면접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합격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고요. 또 주관식이어서 여러분들 통신무선 전자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그 다음에 방송 코딩까지 해서 6문제 보통 출제가 돼서 4문제를 선택해서 푸시게 됩니다. 만약에 5문제 풀었다 그러면은 점수가 가장 낮은 4개를 골라서 여러분들 점수로 반영이 돼요. 여러 개 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분 점수가 가장 낮은 걸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내가 어디서 더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시겠고, 그런 것에 대한 전형 이해가 갖춰져 있어서 KBS는 보통 N회 차일 때 최종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합격했다? 그 사람은 좀 타고난 거다. 다른 데 지원했어도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형 자체가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하드로 올렸습니다. YTN 여기에서 사장 면접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리고 인턴 면접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채용이 없는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 뽑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접 경쟁률도 5대1이고 좀 정말 그 사람의 내면까지 사장이 좀 뚫어보고 싶은 듯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다른 면접들보다 무게감이 있고 진행하는 데 있어 그 지원자들이 좀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YTN이라는 방송사가 뭐 제가 생각하는 꿈의 크기보다는 작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난이도로 보았을 때는 상당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인턴 면접을 보는 공기업은 없잖아요, 그죠? YTN이 뭐 정확하게 공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이 같이 또 지원을 해보시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유사하게 이제 EBS도 연에 1명 내지 2명 정도 채용할 텐데 익스트림 하드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하드입니다. 여기는 전형이 너무 길어요.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는데요. 마찬가지 저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비슷한 전형으로 심층 면접, 팀빌딩 면접, 토론 면접, 토론은 이제 협상 면접이라고 해서 A팀, B팀으로 나눠서 조건을 주고 해당 조건을 서로 만족하게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거를 면접관들이 지켜봅니다. 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인바스켓 포함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면접이에요. 필기 난이도는 또 낮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수력원자력 완전히 오지에 배치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지만 연봉이 보통 초봉이 5천 정도 받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아요. 그리고 채용 인원은 우리 통신직이 한 3명에서 5명 정도로 연에 보통 회차마다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수에 비해서 채용 인원이 적습니다.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난이도를 하드로 놨습니다. 지역난방공사랑 비슷한 정도의 면접인데 조금 더 빡세고 익스트림 하드로 올리기에는 여기서 진행하는 전형들이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도로교통공단을 제가 이지에다 두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필기 커트라인이 필기 시험이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요. 전자회로를 세상에 보지도 못한 정도 수준의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낸다고? 그런데 합격하시고 나면은 방송기술로 저는 여러분들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가장 워라밸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직렬이 이 방송기술 직렬이에요. 여러분들 이 도로교통공단을 어디서 보셨나요? TV 프로로 안 보셨을 거예요. 라디오입니다. 차에서 듣는 라디오예요. 그래서 이 FM 방송을 운영하는 직렬이 도로교통단 방송기술직인데 면접에서 이 방송기술에서 라디오 RF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오는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요. 차라리 방송이다 그러면 KBS 이런 쪽을 준비하지 FM 라디오를 준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저스트하게 맞춰서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합격이 너무 쉬워집니다. 필기 합격하시고 나서 면접까지 왔다 그랬을 때 합격하시는 비율이 다른 기업들보다도 좀 많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지로 드렸습니다. 필기도 결국에는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커트라인은 항상 낮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이지로 두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전형들은 다 사라지고 그 다대다 면접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질문, 전공질문은 조금 이제 아예 없다시피 하고 직무적인 질문도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그리고 대부분이 자기소개서에 나오지 않은 일반 심층 질문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전형 자체가 한국철도공사랑 유사한데 또 상황질이나 이런 것도 좀 빠지고 근데 20분 동안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베리 이지까지는 아니고 이지로 올려두었습니다. 필기 합격하기 위해서는 광통신을 조금 더 공부를 해주고 가시면 유리합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광통신에서의 출제 비중이 한 20%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고 가시면은 조금 유리하게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외에 인천교통공사를 제가 어디로 올렸었나요? 여기 노말이네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교통공사도 대전교통공사도 마찬가지로 전형 진행하실 때 PT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제가 철도 다른 기업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심층 면접도 평이한 편입니다. 한국마사회 하드입니다. 전형 자체는 다른 기업들하고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서울시설공단하고 비슷한 질문들을 해요.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추가되는지, 그런 것들 인프라를 어떻게 짜는 게 효용성이 있는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한국마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통신직이 그런 걸 해야 되냐, 안전을 높이는 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좀 심층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까지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자체도 어렵고 필기도 당연히 여러분들 인마가지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는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될 수 있더라도 커트라인이 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도 70점에서 80점 넘어갈 때도 있었고 해서요. 하드로 남겨두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신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기업들을 입사 난이도 기준으로 한번 쭉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익스트림 하드 티어에 있다고 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반대로 이지 티어에 있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티어표 만든 이유는 결국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기업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를 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토익이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 인천공학을 타겟하는 건 무리라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자꾸 남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마가지라는 말이 생겼겠죠. 그런데 실제 합격은 남들이 어디를 준비하느냐 이거보다 내가 어떤 시험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티어표 보시면서 내가 목표해야 될 기업, 그리고 그 기업과 같이 지원할 기업, 그리고 조금 더 준비해서 다음 단계에 나아갈 기업까지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통신직 공기업 입사 난이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배치했던 티어표와 다른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티어표 외의 새로운 기업들이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이유를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콘텐츠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댓글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직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노력에 실제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별 채용과 출제 경향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